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아이디어란 메탈 세미컨덕터 접합에 대해서 조금 일부 운을 띄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 상세한 얘기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리프레시를 할 겸 어제 했던 얘기가 금속하고 그다음 N형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물질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인 겁니다. 이게 화학 결합을 했다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화학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요. 메탈하고 반도체 보통 뭐 1대2 정도로 해서 붙어요. 뭐 M1, S1 뭐 이렇게 해서 뭐 예컨대 타이타늄하고 실리콘, 또 니켈하고 실리콘 뭐 이렇게 붙여서 또 가운데 영역이 화학 반응을 해서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피지컬한 컨택을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원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압을 아직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단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차이가 없는 평형 상태일 때 이 MS 접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먼저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메탈과 N형 반도체가 별도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세퍼레이션 되어 있을 때 두 서로 분리된 물질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의 에너지 레벨은 진공 에너지 레벨입니다. 이제 메탈과 반도체가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메탈과 반도체가 있으면 전체 묶여 있는 거는 프리 스페이스일 겁니다. 여기서 전자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전자가 나온다면 그때 이 두 개의 전자는 같은 에너지 레벨에 존재한다. 즉, 이 낫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탈과 반도체를 붙여서 MS 접합을 만든 거죠. 원 시스템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원 시스템이 되면 분명히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단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을 지난 시간 말미에 쭉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요 수직축이 물리적인 접합면입니다.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물리적인 접합면입니다. 그 다음에 메탈이 가지고 있는 페르미 레벨이 있고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페르미 레벨이 있을 겁니다. 이 N타입이니까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에 있는 것도 눈에 띄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학습한 이람수 워크 펑션의 컨셉은 어떤 물질에 있는 전자를 완전히 자유 공간으로 뜯어내는데 필요한 최대가 아니라 최소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죠. Y축은 별달리 얘기 안 해도 항상 전자의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는 축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낫하고 여기 있는 이 FM 사이만큼의 요 에너지 차이는 줘야 요 페르미 레벨에 있던 전자가 이 에너지 받아서 자유 공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메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전자 하나를 얻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전자도 에너지를 충분히 가하면 자유전자가 되겠지만 첫 번째 본 이 녀석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이 녀석에게 줘야만 어, 이게 탈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람수의 정의 자체가 탈출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니까 네, 여기 나온 대로 파이 m으로 표시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반도체에도 이 낫에서 EF까지 차이를 이람수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수업 끝나고 몇몇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컨덕션 밴드에도 내가 이렇게 빗금을 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엄밀히는 빗금 치면은 빗금을 치는 건 항상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다이내믹하게 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있겠죠. 뭐 트랩이 있으면 트랩을 밟고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근데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갈 때는 또 파이 S보다 작은 에너지일 거고 또 여기 있는 놈이 올라갈 때는 또 파이 S보다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메탈은 클리어하죠. 여기 있고 그다음 또 에너지 스테이트 있으니까. 결국 반도체 쪽은 이런 에너지 밴드 갭이 존재하고 밴드 갭 안에는 no 에너지 스테이트 전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람수를 정의하는 일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탈 쪽에 정의했듯이 똑같은 논리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인 지점을 나타내는 EFS를 기준으로 요만큼을 해서 컨덕션 밴드에도 전자가 있고 밸런스 밴드 상층부에도 전자가 있으니 그 둘의 중간쯤 되는 50% 발견 확률을 가지는
EFS를 가지고 이함수를 정의 내리는 파이S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는 합리적입니다. 자, 그럼 저 컨셉을 가지고 이제 둘을 붙였습니다. 피지컬한 컨택을 만들었고요. 뭐 이 상황에서 이제 딱 한눈에 봐도 아니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하나가 됐으면 페르미 레벨도 하나인데 여기 페르미 레벨,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 분명히 Y축, 에너지축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에너지 값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메탈이고 이게 반도체입니다. N형. 요게 페르미 레벨이 메탈 쪽이 좀 낮고 실리콘 쪽에 페르미 레벨이 높죠. 이걸 물컵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거 메탈 물컵, 이거는 반도체 N형 반도체 물컵. 물이 좀 더 많이 담겨 있는 셈이죠. 반도체 쪽에 페르미 레벨이 높으니까요. 그럼 둘을 합쳐서 하나의 컵으로 만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도체에 있던 물이 메탈 쪽으로 옮겨 붙을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서 하나의 물컵이 되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올 것이라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농도차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요 지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거는 일렉트론 어피니티로서 물질 고유의 값입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이게 지금 메탈과 반도체가 물리적인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접합면 인근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 즉 x 이퀄 0이라고 하면 x 이퀄 0인 이 지점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반도체 쪽의 값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핀, 여기 이제 물리학 용어로 핀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못으로 앞침으로 꽂아서 안 움직이게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쪽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EFS가 EFM보다 붙인 그 순간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이꼴로 만들기 위해서 전자가 반도체에서 메탈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메탈하고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떠나기 시작하면 여기에 뭐가 남을까를 고민해 보면 N형 반도체 자유전자를 만들어준 그 근원이 되는 것은 EHP도 있겠지만 얘는 거의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도너에 의해서 결판나죠. 도너는 한 10에 15승, 21승 사이 도핑하고 얘는 끼케야 300켈빈에서 10에 10승 수준인데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도너에 의해서 생긴 전자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같단 말이에요. 뭐가 남느냐라고 하면 이온화되어 있는 도너들이 남겠죠.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도식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MSN이 있으면 여기가 접합면이면 이쯤에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ND 플러스입니다. 아니, 전자가 이렇게 갔으면 자기도 따라가면 안 돼요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얘들은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에 공유결합되어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예전에 챕터 3.1에 드리프트 커런트 공부할 때 임모바일 하면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하를 띠고 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 있어야 전류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캐리어는 전자하고 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자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탈과 반도체가 서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달랐기 때문에 같았으면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같으면 그냥 이미 그릴 때부터 페르미 레벨이 하나의 라인의 직선에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실제 대부분의 물질의 조합은 파이 M과 파이 S가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접합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접합면 인근, 특히 반도체 쪽에 양의 전하를 띤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 둘을 붙였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근데 플러스 전하를 띤 영역이 있다? 그럼 여기는 달리 말하면 노 일렉트론입니다. 노 프리 일렉트론입니다. 상대적으로 양의 전하를 띠는 영역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의 영역을 띠고 있는 영역이 바로 메탈입니다. 메탈은 재료공학에서 Sea of Electron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할 만큼 전자가 굉장히 많은 물질입니다. 그럼 여기가 음이고 이 접합면 인근이 플러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하가 분리된 거죠. 원래라면 메탈 혼자 중성이고 반도체도 중성이에요. 얘 중성,
얘 중성이에요. 둘이 붙이면 중성이죠. 이거 중성이에요.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접합면 인근을 보면 여기는 플러스를 띠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어서 내부에서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재차 강조하지만 내가 밖에서 배터리를 껴서 만들어준 전기장이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아, 전기장이 생겼는데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겨서 빌트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첨자로 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장이 생겼다라는 거는 저기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컨덕션 밴드 엣지를 x 방향에 따라 미분을 했을 때, 즉 기울기죠. 여기에 곱하기 q분의 1을 하면 전기장이 나온다라고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요게 기울어졌다는 건 0이 아니니까 전기장도 0이 아닌 게 생기고 결국은 우리가 당연히 지극히 받아들일 수 있는 N형에 있던 전자가 메탈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죠. 왜냐하면 페르미 레벨이 높잖아요. 물이 더 많잖아요. 메탈보다. 지금 우리 요 상황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영역이 어, 메탈 인근에 접합하고 있는 반도체, 제가 동그라미 치고 빗금 치는 요 부분에 생성되겠구나. 그래서 표면 기준으로 이걸 x 이퀄 0이라고 하면 뭐 어딘가에서는 공핍층이 끝나겠죠. 보통 이렇게 딱 잘라서 끝나진 않는데 딱 잘라서 끝나는 걸 오늘 뒤에서 강의하겠지만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쓴다라고 할 겁니다. 이제 공핍층의 근사화를 한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딱 잘라서 뭐 여기를 x 이퀄 w라고 합시다. 이 방향이 x가 증가하는 방향이면 x축이면 여기까지 x 이퀄 w까지만 공핍층 생기고 그 뒤로는 뉴트럴 그대로예요.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밴드의 밴딩 휘어지는 정도가 여기는 피닝 돼가지고 콕 찍어놨고요. 카이 때문에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페르미 레벨을 맞추는 방법은 양쪽을 비틀어 제끼면 됩니다. 그 물컵 두 개가 있는데 물 두 컵을 합쳐서 하나의 컵으로 만들면 물이 섞이듯이 여기도 페르미 레벨 올라가고 얘는 페르미 레벨 내려가서 가운데 어디쯤에 페르미 레벨이 잡힐 겁니다. 자, 그 시점까지 가되 여기는 콕 찍힙니다. 그럼 밴드 갭도 일정하니까 여기도 콕 찍힙니다. 그 두 개의 지점을 콕 찍은 거 두 개 그대로 그리고요. 페르미 레벨은 요 중간쯤 형성되니까 중간쯤 형성되는 걸 딱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이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쓴다면 뭐 딱 잘라서 여기까지만 해서 이 안쪽은 뭐 그냥 우리가 배운 평형 상태일 때 N형 반도체 그림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럼 EC, EF,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밸런스 밴드, 냈지. 그리고 9단, 6단 써가지고 도핑 농도 알면 다 표시 가능합니다. 이쪽 편 EF는 하나로 통일돼서 이제 더 이상 EFS, EFM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다 같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해야 되는 게 가운데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인데요. 컨덕션 밴드 엣지를 그리던 밸런스 밴드 엣지를 그리건 뭐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그리건 셋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지점에서 밴드 갭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왜 변함이 없냐면 메탈하고 반도체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붙인 거지 뭐 누가 가열을 해서 뭔가 화학 반응을 유도한 건 아닙니다. 물질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는 어떻게 될 거냐? 좀 전에 힌트를 줬잖아요. 여기는 공핍층 영역이 생기고 여기 상대적으로 음의 영역을 띤 지역이니까 전기장이 생길 거다. 전기장이 있다는 거는 컨덕션 밴드 엣지가 휘었다라는 얘기죠. 네, U형이 아니니까 얘도 형이 아니고 휜 거죠. 그래서 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딱 자르는 거죠.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써서. 됐죠? 그러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도 휘어서 그리고 밸런스 밴드 엣지도 휘어서 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밴드 다이어그램이 형성됩니다. 여기는 왜 찍히나요? 아까 말한 대로 카이 때문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상수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메탈과 반도체를 붙였더니 물리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가만히 놔뒀더니 평형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그 평형에 들어가 있는 MS 접합을 요 X 방향을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하나 나옵니다. 요 놈입니다. 요 놈이 뭐냐? 여기 핀 되어 있는 포인트하고 페르미 레벨하고 그 사이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요 에너지 장벽입니다. 요걸 이름하여 샤키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값부터 계산을 하면 옆에 나와 있지만 이 샤키 베리어라고 하는 거는 이 붙은 그 직전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부터 요 뭐 하여튼 페르미 레벨까지입니다. 대략 한 요 정도쯤 되겠죠. 그럼 눈으로 딱 보면 요게 샤키 베리어구나. 베리어라서 B 들고 온 거고요.
위에서 보면 카이하고 파이 m 가지고 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파이 m에서 카이 빼면 파이비 나오겠네요. 요겁니다. 근데 요렇게 계산하는 건요. 여기 n을 붙인 건 이제 n형 반도체하고 메탈이 붙어서 그걸 강조하려고 파이 bn이라고 쓴 거고요. 이런 샤키 베리어 값은 이거 아이디어란 MS 컨텍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메탈과 반도체를 반도체 공장에서 붙여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샤키 베리어 값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는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거는 아이디얼입니다. 아이디얼. 굉장히 이상적이다. 공학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얼은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여타한 실제적인 현상들은 고민에 넣지 않고요. 퍼펙트한 메탈과 퍼펙트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결정 구조를 가진 N형 실리콘 반도체 재료. 여기서 도핑도 유니폼하게 엑스의 값에 상관없이 도너의 농도는 아주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둘을 붙여서 평형 상태에 놓았더니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이 나온다라고 하고 여기서 샤키 베리어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샤키 베리어가 뭡니까? 이게 이제 전자 입장에서 얘는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겠죠. 물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겠죠. 저희 전자 입장에서 특히 메탈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때 이렇게 에너지 열받아서 그리고 나서 수평 이동하면 여기서는 전기장이 있으니까 가다가 충돌나고 가다가 충돌나고 가다가 충돌나서 네,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 배리어입니다. 메탈에서 반도체를 쳐다봤을 때 전자가 반도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장벽입니다. 샤키 베리어만큼 에너지를 메탈 쪽 전자에 가해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반도체로 못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벽, 베리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상적인 메탈 반도체 접합 중에서도 반도체는 N형으로 제한하고 둘의 접합 중에 이람수의 크기는 메탈이 큰 경우를 봤습니다. 집에 가서 이 그림을 20번 이상 정말로 그려보세요. 직접 그려보세요. 이거 안 그려보면, 그러면 눈으로 보면 대충 그리면 되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충 그리다가 이 그림이 안 나올 겁니다. 정말로 똑같이 옮겨서 뺏겨 그려서 내가 그린 거랑 책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빗금은 반드시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빗금은 옵션입니다. 옵션.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저자에 따라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 빗금은 이제 채워져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겁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대신에 다른 교과서들 보면 보통 요렇게 밴드 밴딩 시키고 쫙쫙 그어서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물론 이렇게 표시하죠. ECEV, 페르미 레벨. 그래서 이게 평형이면 요렇게 더 붙여서 쫙 그어져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좁게 EC랑 EF가 지금 좁게 그려져 있는 건 이게 아마 N 플러스로 진하게 도핑된 케이스일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슬라이드를 안 넘긴 것 같지만 자,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지우고 봅시다. 여기랑 여기랑 뭐 달라지고 있는 게 느낌이 오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유일하게 저 위에 타이틀 보세요. 타이틀 뭐가 달라지는지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큽니다. 이건 작습니다. 크고 작고 크고 작고 달라진 거는 이람수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N형 반도체 쪽에 도핑의 농도를 바꾸어서 페르미 레벨을 좀 건드리면 진공 에너지 레벨인 이낫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까지 에너지 차이가 바뀌죠. 즉 이람수가 바뀌겠죠. 그래서 메탈은 그대로 두고 반도체 쪽에 도핑 농도를 바꾸어서 얼마든지 파이 M과 파이 S 사이의 크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EFS가 높은 거, 이거는 EFS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한 걸 바탕으로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봤던 장표이고요. 네, 뒤로 갑시다. 자, 이 뒤로 가면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메탈하고 N형 반도체가 있고 물리적인 결합을 했고 얘는 이상적인 결합입니다. 즉 이 표면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슈들은 감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붙이는 과정에서 그런 거 오래 안 할 겁니다. 또 붙이다 보면 이게 서로 다른 결정 구조니까 뭐 이 접합면 인근에 결합의 체계 자체가 뒤틀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고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붙이는 그 순간입니다. Instantly after contact formation이니까 바로 붙이는 그 순간에 앞에서
본 그대로 컨택면 만들어주고,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현재 약간 조금 명확하게 표시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어쨌건 서로 다릅니다. 여기 다르죠, 높이가. 파이 M과 파이 S의 차이 때문에 요거는 얘가 파이 M보다 큽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평형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면 똑같습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하나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 그려진 그림을 보면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 손으로 잡고요. 얘도 페르미 에너지 레벨 손으로 딱 잡고요. 보자, 얘는 위에 있으니까 넌 내려와. 뒤로 내려와. 너는 좀 올라가. 이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대신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요 포인트죠. 모찌를 꽝꽝꽝 합니다. 그럼 얘도 같이 밴드갭 일정하니까 못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 그림을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 못질되어 있습니다. 요, 쫙 지웁시다. 정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사이에 갭이 있죠? 요 못질한 거 여기 그릴게요. 그게 여기입니다. 요 지점이에요. 요만큼의 갭을 두고 못질을 한 겁니다. 제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들어 올리고, 얘는 들어 내리니까요. 아마 여기 못질을 한 상태에서 들어 올라가니까 밴드가 이렇게 위로 휘는 이런 모양일 겁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갈 겁니다. 이거. 고개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얘도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그냥 안쪽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N형 반도체의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의 밴드의 모양은 알겠어요. 다 그린 것 같습니다. 이걸 그리고 나면 드는 생각이 그걸 겁니다. 아니 이거 N형 반도체면 여기 전자 많을 건데 전자가 요즘 와서 가려고 하면 어라 뭐 에너지 장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여기 다 에너지 스테이트 비어 있잖아요. 이런 데 다 에너지 스테이트 비어 있으니까 그 가면 돼요. 그뭐 메탈 쪽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요거만 넘으면 되네. 요만큼 이거 정말 소폭 넘어가기만 하면 이거 쏙 넘어가요. 누가 봐도 전자 이동이 메탈에서 반도체를 가는 거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고 반도체 쪽에서 메탈 갈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다 내리막길이잖아요. 이거 쭉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오믹 컨택입니다. 만약에 여기 양쪽에 전압을 주고요. 내가 이 방향으로 플러스 I를 잡고 측정을 하면 전류 전압 곡선이 I, VA라고 합시다. 인간 전압. 양의 전압을 가하면 이렇게 갈 겁니다. 음의 전압을 가하면 또 이렇게 흐를 겁니다. 다만 여기서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가 갈 겁니다. 요거 왜 안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한 두 시간 전인가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 했는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요렇게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나는 전압을 가했는데 전류는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위로 굴러간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저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그리면 IVA면 원래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덜 흐르다가 네, 그다음 붙어서 이렇게 갑니다. 내가 전압을 가했는데 전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한 이만큼 흐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요거밖에 안 흘러요. 요만큼이나 낮게 흐르죠. 이런 장벽 때문입니다. 파이엠 빼기 카인 요 장벽 배리어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작아서요. 전자 입장에서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럼 이거는 뭔데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에 자유전자가 있으면 가고 싶으면 요만큼의 에너지는 뛰어넘어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또 메탈에 있는 녀석도 샤키베리 하이트만큼은 올라가야 자유롭게 반도체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전류 전압 관계를 그려보면 또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쪽을 VA라고 하고 들어가는 전류를 양의 전류라고 하면 I, VA라고 잡으면 전류가 안 흐르다가 갑자기 뽕 하고 잘 흐르고요. 반대편으로는 거의 안 흘러요. 거의. 하지만 또 일정하게 안 흘러요. 이런 다이오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네, 잘 흘리게 되는 그런 정류 기능을 가진 펑션이 구현되는 이유가 여기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건 뒤에서 또 자세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저렇게 될까? 아마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한 게 전압을 인가할 때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서로 비틀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정확히 안 해서 좀 혼란스러울 건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 언급하고 또 계속 나갑시다.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 했던 게 이상적인 메탈 반도체 접합인데 반도체 쪽을 다 N형만 했거든요. 이번에 P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또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놈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되는 놈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파이 M, ms 접합에서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요 놈이 n형이냐 p형이냐로도 구분이 되니까 두 가지니까 총 네 가지에 대해서 다 그림 그려보면 될 겁니다. 자, 앞에서 두 가지는 했고 이제 세 번째 되는 반도체는 P타입. 그리고 메탈하고 반도체 쪽의 이람수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그려봅시다. 또 똑같아요. 일단 메탈하고 반도체 쪽의 이람수가 더 크니까 더 페르미 레벨이 이 아래쪽으로 가 있겠죠. 그 위에 공통은 진공 에너지 레벨일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요게 파이 M이고 요게 파이 S입니다. 저 위에 타이틀에 맞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붙이게 되면 여기가 접합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P타입이니까요. 밸런스 밴드가 이쯤에 있고 요 인트린직 레벨이 있고 여기가 컨덕션 밴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붙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려면 페르미 레벨 얘는 내려와야 되고 얘는 올라가야 됩니다. 대신에 요 지점 이 낫에서 요 지점까지 카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안 바뀝니다. 얘도 안 바뀌겠죠? 밴드갭이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을 바꿔서 그려보면 얘는 분명히 이렇게 들러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들러 올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뭐 딱 잘라 여기까지 해서 여기부터는 뉴트럴, 디플리션 어프락스메이션 써서 이렇게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점선으로. 자,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은 여기 와 있겠죠? 네. P형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나로 통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통일되면 여기에 장벽이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장벽이 수직으로 있고, 그 다음 밴드가 쭉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될 겁니다. 보이나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 있고, 장벽이 있고, 위로 볼록, 그 다음에 뉴트럴. 네. 밴드갭 일정하니까 받고, 그 다음 위로 볼록, 여기서부터 일정하게 갑니다. 요거는 파이 MS 접합인데 반도체가 P타입입니다. 이게 페르미 레벨 잘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이게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그려야 돼요. 페르미 레벨은 실선입니다. 실선으로 그어서 EF 돼 있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만, 이거 좀 전에 봤는데? 좀 전에 잠깐만 하면 한 장만 앞으로 딱 넘어가면 이거랑 너무 비슷하죠? 이렇게 뭐 페르미 레벨 하나로 그리고 뭐 살짝 장벽 있고 위로 볼록한 다음에 쭉 가는 거, 이거 방금 한 건데, 뒤로 넘어가면, 이것도 그러네요? 근데 이게 대충 보면 비슷한데요. 엄연히 다릅니다.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가까이 있고, 아까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본 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 N타입이에요, N타입. 그죠? 그리고 이 장벽 자체도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꽤 크게 그려졌습니다. 실제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근데 또 하나 눈썰미가 있는 학생은, 잠깐만, 교수님,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기 있는 요 그림,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요, 내가 기능이 뭔지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한번 180도,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이죠. 위하고 아래를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저기 데칼코마니라 생각하고 요 축을 기준으로 위로 접어 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EF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위로 접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접은 거예요. 그냥. 네, 요 그림 요 내가 파란색으로 칠하는 요 두 개 라인하고 수직선하고 요 EF하고 요것만 하나 둘 셋 들고 와서 X 방향에 대해서 X축을 기준으로 업사이드 다운 데칼코마니처럼 찍어서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요런 그래프 나올 거예요. 요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거 아닙니까? 가봅시다. 이거죠, 이거. 요 그래프에 보이죠? 요 모양이죠. 요렇게 한 직선 긋고 아래로 볼록하게 한 다음에 쫙쫙. 요거죠. 얘인데 잠깐만. 어, 뭐가 다르지 하면 위아래를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었다는 거는, 자, 보세요. 이게 둘이 컴플리멘터리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보수적이다라는 의미인데, 보면 여기는 자유전자가 이쪽에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할 때 여기 장벽을 느낍니다. 자, 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Y축이 플러스 Y축 방향이죠. 위에 솟구쳐 올라가는 방향.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메탈 쪽 넘어갑니다. 이 상황이요. 뒤로 와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로 표현되는 홀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야만 반도체로 넘어가요. Y축이 플러스 Y 방향은 전자의 에너지면 내려가는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은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뭔가 앞에 슬라이드하고 지금 보고 있는 장표하고 굉장히 서로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잠깐만, 근데 아무리 봐도 그래프는 일직선에 장벽 있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놈 아닙니까? 라고 여전히 외치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페르미 레벨 위치 잘 보세요. 다릅니다. 오히려 내 눈에는 이 P타입으로 공부한 이 그래프나 그홀 입장에서 보세요. P형 반도체니까 홀이 모조리티 캐리어고 제일 많습니다. 물론 전자 몇 마리 있겠지만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작아요. 이 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야만 메탈로 가요. 앞으로 갑시다. 여기는 N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니 얘 입장에서는 이 자유전자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 H 플러스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얘 입장에서 에너지 받아서 올라가야만 메탈로 갑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똑같죠? 네. 분명히 MS 접합이에요. MS 접합이. 이게 N형이고 얘는 P형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만들려면 요 조합에서는 파이 M이 파이 S N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 조합은 뭐죠? 파이 M이 파이 SP보다 작아야 돼요. 보수적이죠. 서로 컴플리멘터리 하다입니다. 컴플리멘터리한 관계입니다. 요런 짝꿍들이 앞으로 반도체 디바이스를 공부하면 꽤 많아집니다. 요렇게 잘 기억을 하고, 파이 M이 파이 SM보다 크면 요거 뭐 샤키 배리어 장벽 만들어지고 아직 다 이해는 못했지만 다이오드 특성 정류 기능이 나온다. 그럼 똑같이 MSP로 만약에 바꾸면 이게 똑같이 다이오드 기능이 나오려면 요 관계의 컴플리멘터리한 관계인 얘가 나와야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에너지 벤 다이어그램 그린 거 보면 H 플러스가 에너지 받아서 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하기 전에 잠깐 느낀 하나만 더 코멘트하면 바로 얘입니다. 샤키 베리어. 아까 전에 파이 M이 파이 SM보다 클 때는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EF가 이렇게 일정하고 여기를 파이 B N형이랑 붙은 거를 파이 BN이라 썼습니다. 그때 이 파이 BN 계산하는 거는 파이 M에서 파이를 빼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파이 BP가 있겠죠. 메탈하고 반도체 P 타입이라서 똑같이 요만큼의 에너지 장벽이 있을 겁니다. 얘가 이런 장벽을 느끼듯이 메탈에서 반도체로 넘어갈 때 전자가 바라보는 장벽이잖아요. 여기도 메탈 쪽에 있는 메탈 쪽에 홀이 있다면 이쪽에 홀이 있겠죠. 이쪽은 전자가 득실득실하니까 요 위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홀이 많다는 걸로 상각하면 이 홀 입장에서 여기 와서 이만큼 에너지를 받아야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 샤키 베리어 하이트 파이 B P타입하고 만나니까 BP를 정의한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컴플리멘터리한 관계일 겁니다. 그 관계의 결과가 얘입니다. 보면 부호 파이 M 빼기 카이 대신 빼기 파이 M 더하기 카이로 해서 부호가 바뀌면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게 밴드갭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왜 들어옵니까? 접었잖아요. 접었어. 요렇게 돼 있는 걸 싹 뒤집어서 요렇게 접었잖아요. 요렇게 접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얘고 얘는 요죠. 얘는 위에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내려가는 거고 얘는 밸런스 밴드 엣지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출발 위치가 얼만큼 차이 나죠? 밴드갭만큼 와서 다시 가야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내려왔는데 얘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죠. 요거만큼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밴드갭만큼 더 더해줘야 됩니다. 난 이거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데요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그림에서 보면 보일 겁니다. 요만큼이 못질한 거 카이잖아요. 그 파이 M이고 카이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밴드갭입니다. 밴드갭에서 파이 BP만큼 뺀 게 얘겠죠? 요게 뭐라고요? 밴드갭에서 파이 BP 내가 구하려고 하는 변수죠. 뺀 거예요. 근데 얘랑 카이랑 더하면 네 파이 M 나오겠죠? 네 밴드 다이어그램 같은 레벨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이 BP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 식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봐도 되겠지만 나는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특히 디바이스나 공정 쪽으로 전공을 해서 회사에서 그쪽 분야로 성장하고 싶으면 이런 컴플리멘터리한 관계, N타입, P타입 사이에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딱딱 읽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트레이닝, 연습하길 바랍니다. 이거 한 달 안시 안 생깁니다. PLS 선생님 책도 한 10번 이상 읽고요. 10번이 뭐예요? 한 300번 읽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페이지짜리 원서를 300번 읽는다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넣어야 되고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전공 원서 영어로 된 거 100페이지짜리 읽고 이해하는데 3시간 걸린다고 하면 300페이지면 9시간이고 솔직히 9시간 만에 300페이지 읽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읽었다 치더라도 그걸 300번 읽으려면 900시간, 2700시간 투하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9시간 곱하기 300번. 2700시간이면 24시간으로 나누어도 100일 동안 밥 안 먹고 책만 봐야 돼요. 대충 러프하게 계산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만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졸업을 하기 전까지 정말 반도체, 특히 물리, 반도체 디바이스 쪽으로 전공을 해서 덕후죠. 오타쿠가 되고 싶으면, 오타쿠는 부정적인 거고, 그 분야의 구루, 기술 장인이 되고 싶으면 책 많이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상적인 메탈 반도체 접합에 대한 얘기고요. 요 뒷부분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란 단어가 등장하니까, 메탈하고 반도체가 붙어서 여기 이렇게 접합면에 별일 없다라고 했는데 별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메탈이 실리콘 위에 붙는데 어떤 메탈을 붙이느냐에 따라 이람수가 어떤 게 있는지 실제적인 데이터를 볼 거고요. 그다음 여기 실리사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밑에 잠깐 밑을 보면 이거 화학 결합한 거네요. 메탈하고 실리콘하고 둘이 붙인 거네요. 맞습니다. 붙이는 과정에서 메탈을 실리콘 위에 올리는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열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반도체와 메탈 사이에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화합물을 이름하여 실리사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리사이드가요, 전기 전도도가 좋아서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요거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어, 조금 머리를 식혔으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지금부터 다룰 얘기는 메탈 반도체 접합에서 특히 계면, 이제 계면이라고 합니다. 자로 표면, 접합면 뭐 이런 얘기겠죠. 접합면도 되겠네. 영어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페이스가 얼굴인데 서로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주보는 면이 되겠죠. 인터페이스의 상태, 요 라인, 이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파이비엔이니까 샤키베리 하이트.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서 보듯이 오른쪽에 아이디얼 MS 컨택의 경우 샤키베리 하이트는 이렇다라고 앞에서 유도를 했었죠. 메탈, N형 반도체인 경우에. 근데 실제 리얼하게 만들어 보면 그게 안 돼요. 리얼 MS 접합은 샤키베리 하이트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자, 읽어봅시다. 어떤 굉장히 높은 밀도 수준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밴드개 반에 잠깐만, 밴드개 반에 무슨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습니까? 네, 그게 있다고요. 실제에는 그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허락되어진 전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밴드갭 내부에 있대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MS 인터페이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빨갛게 칠한 요 접합면입니다. 요 접합면에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꽤 높습니다. 원래는 요 밑에도 굉장히 촘촘하게 있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밸런스 밴드라고 하죠. 에너지 스테이트들의 집합 그룹이죠. 요 컨덕션 밴드 위도 굉장히 많죠. 이런 컨덕션 밴드라고 하죠. 스테이트가 너무 많아서 밴드라고 이름 붙였죠. 근데 여기도요, 하이 덴서티. 꽤 유의미한 수준으로 있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거기에 allowed 됐다는 표현은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서 여기를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잠깐만, 원래 배운 대로는 밴드 갭안에 에너지 스테이트 없고 거기에 전자가 존재하면 안 되는데, 존재한다고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다고요? 왜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MS고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얘는 실리콘 결합을 할 거고 여기 팔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메탈 물질이 팔을 내밀어서 서로 공유 결합을 하면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메탈하고 실리콘의 원자 크기가 똑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내놓아서 퍼펙트하게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지만 메탈하고 실리콘은 서로 다른 원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메탈마다 다 다릅니다. 결국은 어, 결합이 퍼펙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 표면에 있는 실리콘이 이렇게 전자 하나 내어놓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전자가 가지는 어딘가의 에너지 스테이트는 밴드갭 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한 밴드가 컨덕션과 밸런스로 쪼개진다는 거의 대전제는 실리콘과 실리콘이 다이아몬드 구조로 퍼펙트하게 그리고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의 원자 간의 거리는 뭐 유닛 셀 기준으로 0.543 나노미터 실제는 그보다 짧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레티스 컨스탄스 0.543을 곱해야 되겠지만 이게 퍼펙트하다. 단 하나의 원자도 일그러짐 없이 퍼펙트한 결정 구조를 가질 때 요런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약간 나는 이 실리콘이 좀 삐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갔다 합시다. 그러면 요런 데 에너지 스테이트 생길 수 있어요. 얘 때문에. 불안정한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리얼리스틱한 현실적인 결정 구조죠. 자, 그렇기 때문에 MS 접합을 하면 당연히 여기는 인터페이스에 전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능성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를 막 그려야 돼요. 그걸 여기 주어로 여기 영어 문장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놈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얘입니다, 얘. 전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MS 인터페이스 계면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 뭐 있으면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공학도다운 생각이죠. 없애는 방법이 이제 수소 가스 넣어가지고 여기 수소를 딱 박아 넣어서 결합을 실리콘하고 팔 하나 나온 거에 수소를 넣어서 수소가 팔 하나 주니까 수소하고 실리콘의 마지막 팔 하나하고 결합해서 공유결합 시켜버리는 거죠. 요렇게 해서 에너지 스테이트 이 밴드갭 안에 있는 놈을 없애는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해도 남습니다. 에너지 스테이트는 여전히 퍼펙트하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면 도대체 뭘 하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3인칭 단수형 핀 동사 원형의 S 찝는데요. 뭘 찝는 이제 나옵니다. 얘입니다. 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를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요 있는 요 에너지 스테이트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오늘 공부할 때 MS 접합을 하면 그 아이디얼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페르미 레벨 잡고 요 녀석의 페르미 레벨 잡아서 둘이 높이차 계산해서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얘 때문입니다. 아,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 메탈 반도체 접합은 AMS 접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공부한 AMS 접합은 정말 아이디얼한 거고요. 실제 접합은 메탈 인터페이스 트랩 또는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그 다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MIS 접합입니다. 물론 어떤 논문에서는 이것을 인터레이어라고 해서 실제 여기다가 어떤 방막 아주 얇은 뭐 1나노, 2나노짜리 뭐 예를 들어 TiO2니 뭐 SiO2니 이런 방막을 증착하기도 합니다. 증착한다는 건 디파지션. 디파짓이 뭐 은행에 돈 넣는 것도 디파짓이라고 하죠. 디파지션은 이제 반도체 물리 용어에서는 증착. 네, 어떤 물질 표면이 있으면 그 위에 얄팍한 막을, 막은 필름이죠, 필름. 네, 근데 얇으니까 얇을 방막, 틴 필름, 틴 필름을 증착하는 겁니다. 붙이는, 붙이는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3학년 때 공정 수업에 들으세요. 근데 붙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MIS니까 인터페이스의 페르미 레벨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메탈의 페르미 레벨하고, 반도체 페르미 레벨하고 이들이 하나의 라인에 얼라인 돼야 됩니다. 절대로 메탈하고 반도체만 페르미 레벨 생각해서 붙이면 안 됩니다. 언제요? 리얼한 MS에서는. 근데 그 리얼한 MS는 너무너무 반도체 칩에 많습니다. 그럼 아이디어란 건 없나요? 리얼한 걸 아이디어하게 바꿀 수는 없나요? 그래서 아까 수소 가스를 넣는 공정 기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인더스트리에서 널리 널리 쓰이고 있는 게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얘입니다. 실리사이드. 이런 걸 이제 동사로 실리사이데이션 공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L이 하나보다. 실리사이데이션 기술. 요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선배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공정 기술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은 리얼한 MS의 이슈 사항. 아, MS가 아니었구나, 접합이. M, 인터페이스, S, 접합이구나. 인터페이스에 스테이트가 존재하게 되고, 결국 페르미 레벨은 요 인터페이스의 페르미 레벨하고 메탈하고 반도체 세 개의 연합체여야 되니까, 그 결과물이 뭐다? 아, 페르미 레벨이 어딘가에 찍혀요. 요 에너지 스테이트 때문에. 어디에 찍힌다고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요 범위 안에서 컨덕션 밴드 하단부로부터 여기죠. 요 EC 에서 0.4에서 0.9 일렉트론 볼트니까 이 전체가 112니까 0.4면 한 요 정도에서 0.9면 요 정도? 요 범위 안에 어딘가에 페르미 레벨이 결정됩니다. 지금은 여기 책엔 여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요렇게 페르미 레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범위에서 보통 페르미 레벨이 핀 되는 걸 가지고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지독하게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를 해결하고 싶어 했으나 잘 안 풀립니다. 퍼펙트한 메탈과 반도체의 결합도 물리학자들이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표면은 원자의 마지막 그 결합들이 퍼펙트하게 관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이종 간의 물질이죠. 메탈과 반도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 이종입니다. 이게 이종이라는 게 이게 숫자 2가 아니에요. 그 한자로 다를 이자입니다. 서로 다르다. 뭐 이간질하다 할 때 그 이자 다르게 얘기는 A의 학생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B한테 또 딴 얘기하고 그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이 다른 거예요. 이종 접합이기 때문에 이런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은 항상 쫓아다닙니다. 요걸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나중에 서로 다른 물질을 붙인다. 페르미 레벨 피닝 항상 얘기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페르미 레벨 피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뭐 메탈의 이람수, 전자친화도, 그다음에 샤키베리아 하이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샤키베리아 하이트가 이렇게 계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리얼에서는. 왜냐하면 페르미 레벨은 요 정도 사이 어딘가에서 인터페이스 트랩의 양에 의해서 완전히 딱 세팅, 핀 되기 때문입니다. 요거 피닝 되는 거 가지고 베리블 바꾸면 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나는 메탈의 이람수를 좀 큰 거를 썼으니까 얘가 커지니까 샤크베리가 더 커질 줄 알았는데 안 커지는 거죠. 아니, 또 내 실험을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네, 계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요거는 이제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은 하겠지만, 여기 피닝 되는 요 지점에서부터 요 공핍층이 끝나고 플랫한 거죠. 요 기울기 플랫하게 그래서 뉴트럴한 반도체 영역 그 사이에 여기 컨덕션 밴드 엣지 둘 사이의 높이 차이입니다. 그게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요건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위에 메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위에 메탈 실리콘 위에 메탈 올리는 거 뭐 있습니까? 종류별로 한번 좀 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탈, 여태까지는 그냥 메탈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썼다면,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 D램 공정 같은 경우 보면, 텅스텐도 많이 쓰고, 몰리브덴 앞으로 이제 미래 소재로 각광받고 있고요. 타이타니움은 뭐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이 둘의 합해진 소재인 타이타니움 나이트라이드, 얘 합해진 게 아니네. 얘는 니켈입니다. 니켈. N이 아니네. 잘못 봤다.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도 메탈 물질이고요. 타이도 메탈이고 니켈도 메탈입니다. 이건 얼비움, 이건 그 백금이죠. 이런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람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이람수를요, 그냥 표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요렇게 메탈 물질을 선정하면 메탈의 이람수가 요렇게 전반적으로 커져요. 메탈의 이람수가 커진다는 건 샤키 베리어 하이트가 n 답이라고 치면 요렇게 되니까 얘는 실리콘의 일렉트론 어피니티 이게 상수예요, 상수. 얘를 증가시키면 샤키베리 하이트도 증가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N형이랑 붙여서 만든 MS 접합의 샤키베리 하이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 오, 증가하네요. 이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식대로 증가하진 않았어요. 보세요. 3.1에서 4, 요거 합시다. 4.3에서 4.2, 0.4 늘었잖아요. 요게 0.4가 늘었으면, 파이 비했는데 0.4가 늘어야 되잖아. 뭐야, 보세요. 0.11밖에 안 늘었죠? 0.1이 줄었네?
0.1이 대래 늘었잖아요. 이것도 안 맞네. 뭐가 안 맞죠? 똑같은 4.6 여기 두 개나 있는데 파이 비에는 약간 또 달라요. 비슷하긴 합니다. 1 늘었어요. 1. 0.05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계면의 특성하고 실리콘이라고 하는 결정 구조의 계면의 특성이 서로 만났을 때, 피지컬하게 컨택을 했을 때, 샤키베리 하이트가 요 위에 있는 아이디어란 MS 접합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면 딱 한 줄로 쓰라고 하면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 때문입니다. 이거 왜 생겨요? 하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때문입니다. 그거 왜 생겨요? 하면 서로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물질이면 인터페이스 스텝이 퍼펙트 하겠지. 근데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써뒀습니다. 파이비엔, 그러니까 MSN 접합에서 샤키베리 하이트요. 그러려고 한다고요. 그 경향은 있어요. 증가하려고 한대요. 언제요? 메탈의 이름수 파이엠을 증가시켜주면 그것과 함께 그렇게 되면 함께 커지면서 이 파이 비엔도 같이 커지려고 하긴 해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파이 M을 0.1 키웠으면 파이 비엔도 0.1 일렉트로볼트 커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MS 접합이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좀 더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 실리사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실리콘 위에 메탈 공부하고 있는데 메탈이 아니고 실리사이드를 올린다고요? 이게 이제 MS 접합에서 뭐 N이면 요 접합에 여기 열을 가해서요. M, 이거 SN인데 요 가운데 물질에 MS 뭐 N 요렇게 접합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니켈이 있습니다. 이게 세미컨덕터 실리콘이에요. 둘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요쪽에다가 요게 니켈 실리사이드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니켈 니시 실리콘이 이상하다. 니시 공정이라 합니다. 니시 보면은 이 녀석이 가지는 메탈의 일함수입니다. 4.655 파이비엔 계산하면 0.65 나옵니다. P타입하고 만약에 접합했으면 이 정도의 샤키베리 하이트가 나오고요. 그 데이터를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일함수가 샤키베리 하이트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코발트 다이실리사이드나 텅스텐 다이실리사이드나 니시나 되게 비슷한 값들이 잘 만들어지죠. 네, 이런 거. 요건 잘 안 써요. 얼비움하고 PT 실리콘 잘 안 쓰고요. 요 정도 타이 실리사이드, 코발트, 니시, 텅스텐 요 제일 많이 써요. 요거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반도체 지금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치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둬도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읽어봅시다. 실리사이드랑 실리콘의 접합이에요. 이게 메탈이에요. 이렇게 된 거. 화학 반응을 해서 니켈 대신 니시로 만들면 이 니시가 실리사이드 물질이라고 하고요. 뭐 그런 과정을 실리사이데이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실리사이드 실리콘에 접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켈하고 실리콘 N타입하고 붙이는 거랑 니켈하고 화학 반응을 유도해서 니스를 만들고 실리콘 N타입 이렇게 붙였을 때 요 계면에 요두 개의 계면을 삐끔을 쳐서 비교를 해보면 얘가 좀 더 스테이블합니다.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뒤에서 좀 보고요. MS 계면보다는 실리사이드 실리콘 계면이 좀 더 스테이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MS 계면이고 얘는 실리사이드 실리콘 계면이죠. 자, 이거를 만드는 거는 메탈을 실리콘 위에 증착한 다음에 더멀 어닐링이니까 열을 가하는 과정을 넣습니다. 열 가해서 적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실리사이드 실리콘 접합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메탈 실리콘 컨택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에 다룰 얘기는 이 오늘 공부하고 있는 MS 접합은 실제 그 실리사이드 실리콘이라고 할까요? 얘는 요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실리사이드 실리콘 컨택은 MS 접합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대략적인 설명이고요. 그 다음 얘기들은 정량적인 설명입니다. 그 말은 이제 수식을 써서 뭐 계산 같은 것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메탈하고 N형 반도체를 붙였는데 뭐 여기 있던 전자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갔다라고 합시다. 뭐 파이 M하고 파이 S의 크기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전자가 이렇게 떠나고 나면 여기에 양의 전하가 남을 건데
표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깊이 방향까지 전자가 다 확산되어 갈까요? 그 깊이는 얼마일까요? 즉, 공핍층의 폭은 얼마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여기 도핑한 도너의 양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이람수하고는 또 무슨 상관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인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즉,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한 세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가 될 텐데요. 많이 많이 시작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정성적인 설명까지 오늘 한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부터 좀 더 어려운 수학 얘기들로 가겠습니다.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앞에 있는 정성적인 얘기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쫓아오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